그 KBS에서 방송은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평양 먼저 갔던 복숭아 수송 차량이 올해는 어디로 갔을까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육아원과 유치원, 학교 등의 첫 물복숭아를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린 거예요. 원래는 평양부터 갔었는데 김정은 그 총비서의 교시에 의해서 아이들 학원부터 갔다는 거예요. 고아원이랑 학원부터. 지난해까지는 족족 평양으로 먼저 배달됐는데, 그래서 평양 사람부터 챙기는 거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 고아원부터 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이 방송에서 뭐라고 끝에 그러냐면 어린이들한테 가장 먼저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어린이들은 한 명도 뉴스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결국 어린애한테 보냈다 그러지만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뉴스는 그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짜여진 거죠. 지금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짰다고 하는 거는 하면은 정말 나쁜 거죠. 정말 나쁜 거고.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왈가왈부 여러분 찾아뵈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 뭐 날도 많이 덥고 뭐 코로나도 생각만큼 잘 잦아들지 않아서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고요. 네. 네, 홍강철입니다. 예, 유영입니다.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세요? 잘들 지내세요? 아, 완전 방콕합니다. 꼼짝 못하게 나가는 너무 더워. 담배 피러 나가는 것도 힘든데. 뭐 특별한 일은 없으시고요. 예. 네. 뭐 다들 이제 뭐 건강하시게 또 뭐 가을을 준비하고 뭐 저희들은 이제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그날을 뭐 금방 올 것 같죠? 이제 뭐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더운 여름 뭐 그 성화라 그러나요? 여름이 아주 뜨겁긴 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벌써 가을, 뭐 과일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요즘 과일이 또 나오기도 하나 여름 과일들이 또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소식을 좀 가져오셨는데 먼저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이제 북쪽 관련 뉴스들을 이제 쭉 왈가왈부 때문에 이제 계속 보는데 같은 날 같은 방송 같은 주제를 갖고 방송 보도를 하는데 MBC하고 KBS가 전혀 다르게 북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방송을 하길래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거든요.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KBS 쪽에서 잘못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 북쪽 뉴스를 보도하는 모습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사례를 하나 가지고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식으로 이 자료를 끌어다가 막 보도하는 그런 게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북에는 황해남도에 과일군이라고 있더라고요. 군 네. 명칭이 과일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과일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군 명칭조차도 과일군이라고 지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과일이 뭐 북에 한 25% 북의 과일이 한 25% 이상이 거기서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과일 산지인데 거기서 첫 복숭아가 출하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왈가왈부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이 과일이 처음 나오면은 그 애육원, 육아원, 학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거죠. 사실 그 사회에 가장 열악하다 그래야 되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거기가 다 고아원이나 그다음 고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 그런 데부터 이제 배급을 쭉 하는데 당연히 이제 평양부터 가겠죠. 평양에도 그런 고아원들이 쭉 많이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올해 그 KBS에서 방송은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평양 먼저 갔던 복숭아 수송 차량이 올해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러면서 레포트가 전해요. 앵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육아원과 유치원, 학교 등의 첫 물복숭아를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린 거예요. 원래는 평양부터 갔었는데 김정은 그 총비서의 교시에 의해서 아이들 학원부터 갔다는 거예요. 고아원이랑 학원부터. 지난해까지는 족족 평양으로 먼저 배달됐는데 그래서 평양 사람부터 챙기는 거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
고아원부터 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이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해 놓고 그것도 잘못된 거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끝에 그러냐면 어린이들한테 가장 먼저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어린이들은 한 명도 뉴스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결국 어린애한테 보냈다 그러지만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뉴스는 그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짜여진 거죠. 그런데 또 그 황당했던 거는 같은 그 통일전망대에서는 MBC 통일전망대에서는 제대로 나오더라고. 거기는 그 과일군에서 수확한 천물복숭아를 평양에 먼저 보냈다고 한다. 근데 뭐가 정확한 거니 평양에 있는 애육원, 육아원, 고아원부터 가는 게 그게 맞은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건 매년 그런 건데 마치 올해는 뭔가 다른 것처럼 KBS가 이렇게 보도하는 게 너무 황당해갖고 그냥 그런 차원에서 뭐 특별히 이거를 뭐 깊게 분석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혀 다르게 보도를 한다. 같은 팩트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 북에서 황해도에 과일군이 있고 여기서 뭐 25% 정도의 과일이 생산되고 그럼 과일이 이름이 재밌는데 멋있는데 천물복숭아가 나오면 원래는 어떤 게 팩트인가요 그러면? 네. 타가소, 유치원 이런 애들한테다 먼저 공급을 아이들한테 하죠. 먼저 가는 거예요. 그 평양에 있는 데만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전국에 다 가는데 뉴스에서는 네. 당연히 거기가 수도니까 거기 천물복숭아가 나왔다는 거를 보도하면서 평양 애육원, 육아원 뭐 이런 타가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통 보도를 해요. 매년 그렇게 보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과일군에서 생산하는 복숭아, 그렇다고 과일군이 몽땅 복숭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일군에서 생산하는 그 복숭아가 네. 저 북방까지는 못 가죠. 그러니까 뭐 기본은 평양시잖아요. 평양시에는 과수원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가 그 옆에 과일 농장, 사과 농장 하나 짓긴 했었죠. 그건 그 농장도 커요. 근데 평양 어디였던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어요 하나. 그 사과 농장은. 근데 사과는 아직 먹을 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선물이 났으니까 네. 그 과일군에 나서 나는 그 복숭아를 전국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없으니까 평양에 보내는 거죠. 이게 당연한 예, 거죠. 그리고 수도인데. 다른 시군들은 네. 자기 시군들에서 심는 복숭아 밭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수원들이. 예. 그러니까 그 시군들은 자기들이 심는 걸 거기에서 그 복숭아를 가을하면 애들한테다 그 유치원들이 공급하죠. 타가소 유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디 벚꽃이 폈다 처음으로 어느 지역에 뭐 그럼 그거를 어딘가가 벚꽃 먼저 예를 들면 남쪽이 먼저 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진해나 그럼 그런 게 뉴스거리가 되듯이 그냥 여기서 항상 매년 이맘때 되면은 항상 그 이 과일군에서 나오는 천물복숭아가 평양의 애육원 타가소 뭐 이런데 전달됐다라고 뉴스에서 항상 보도를 해요. 근데 요번에는 마치 전혀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아이들에 대해서 잘 챙겨야 된다 쉽게 말해 이런 것처럼 그전엔 평양에 있는 거기부터 가는 거를 요번엔 평양이 아닌 아이들이 있는 곳에만 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도 황해도가 아무래도 북을 기준으로는 남쪽에 있으니까 그쵸? 거기서 이제 가장 과일이 먼저 익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전에 김현희 씨하고도 방송도 해보고 했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평양에 먼저 갔던 복숭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이제 보통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가락동 농수산시장으로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수도니까 뭐 특별하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강철 씨도 얘기했지만 도시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큰 어떤 뭐랄까 농산지를 같이 갖고 있는 도시는 없으니까 전 세계에. 그럼 이제 주변에서 한 것이 말씀하시면 뭐 산간 벽지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거기는 또 거기서의 어떤 공급하는 배후 기지가 있는 거고 농수산물이. 그런데 이것을 마치 뭐 평양에 진상하듯이 보냈다고 뭐 그때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거 이제 보내주신 거 제가 다시 봤습니다만 마치 그 평양으로 뭔가 특혜를 주는 듯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 모르고 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평양에 늘 먼저 갔던 복숭아가 올해는 어디로 처음 향했을까요? 근데 두 분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늘 평양이지만 의미가 있는 곳, 뭐 타가소, 유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숭아 처음 나왔으니까 가장 애틋한 사람에게 먼저 선물하듯이 이렇게 어떤 우리도 이제 아까 뭐 진해 벚꽃 뉴스 하면은 뭐 어디 폈습니다 이렇게 뉴스 하듯이 천물 복숭아 나왔으니까 이제 그 뉴스를 보내는 건데 이제 뉴스를 편집할 때 그 편집이 보여주는 뭐랄까 병폐라고 그럴까?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이렇게 방송했다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여기 뭐 김필국 씨나 차미연 씨나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짰다고 하는 거는 하면은 정말 나쁜 거죠. 정말 나쁜 거고 뭐 나오는 족족 그 뭐죠? 그동안 평양에 먼저 갔던 복숭아 뭐 족족 이렇게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뉴스 리포팅을 할 때 이렇게 형용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방송 보내주신 걸 보고 아 이게 뭐 해마다 그렇게 보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리포팅을 했을까 물론 뭐 추측은 됩니다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 그 여기 와서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평양에는 특권층만 산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상납을 한다. 평양에. 이런 저는 뜻이 조금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 좀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고구마, 밤 이런 것도 평양에 계속 보내거든요. 지방에서. 네. 그 평양 지원이라고 해요. 네? 평양시 지원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양에 뭐 특권층들이 살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평양 사람들은 아파트에 매달려서 살아요. 우리 북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매달려 산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매달려서 사니까 어디 가서 고구마 못 먹잖아요. 그 평양 사람들은. 그 고구마 먹으려 저 지방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고구마, 밤 이런 걸 평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먹으라는 거죠. 나나 먹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내 말하면 시골에 사는 우리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고구마 나면 고구마 싸서 보내고 애들한테다 시내에서 사는 애들한테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저 상주에 사는 그 박희준 형님, 그 희준이 형이 전문 뭐 감자 나면 감자 뭐 몇 박스 올려 보내주고 고구마 나면 고구마 또 올려 보내주고 감 나면 감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런 거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매달려 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걸 놓고 그 우리는 특권층들한테 지방 사람들이 상납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김금혁이 같은 애도 평양에서 온 애도 그런 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는 특권층인 것처럼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약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욕하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각 거점마다 저희가 뭐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모범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뭐 어느 지역에서 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또 소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교육 체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 지금 또 여기 황해도에서 과일분에서 나는 거는 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소비를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모여 있어서 지금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거의 공식 비공식으로 생각하면 거의 한 50%될 거예요. 약간 과장해서 그쯤 얘기하면 되죠. 네. 최소 40%는 넘는 건데 수도권 다 포함하면 인천까지 이제 그런 거하고는 북은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우리도 보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사과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사과농장 제 있을 때 그 사과농장 건설했거든요. 그 사과농장을 누가 건설했냐면 네. 노동자들이 건설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인민보안성에서 건설했습니다. 인민보안성이요? 네, 당에서 지시를 줬죠. 인민보안성이 너네 이 땅에다가 사과농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과 묘목은 국가에서 공급해 준 거고요. 그 키나전 사과나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과밭에 차다 들어가 기계화된 그런 농장이거든요. 그래 인민보안성이 사람 있습니까? 별단 경찰들이 작업복 이거 다 갔죠. 그래서 그 보안원들이 건설한 겁니다. 이런 말하면 과일군 사과농장이야? 과일군 사과농장 아니고 그게 평양에 삐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과농장을 건설한 거 보안성이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뭐 지금 거기 뭐냐 그 송신 송화지구 아파트 짓는 것도 군인들이 짓고 있는 거야. 예, 영영거리도 군인들이 짓는 거. 그건 북은 그렇게 저리 지시 떨구죠. 당에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건설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구호가 그런 게 있죠. 인민군에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군대가 다 맡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군대의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달라요. 여기하고는 여기는
뭐든지 그렇지만 아주 이 분업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네. 좋게 말하면 분업화. 군인은 쉽게 말하면 총 관련, 무력 관련 일만 하는 거고 건설은 건설이지 이런 식인데 거기는 그냥 다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올라운드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는 그 나라만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만 지키는 게 건설도 함께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민군에서 군사복무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일당백이라 그러거든요. 일당백이라는 게 싸움 잘해서 일당백인 게 아니고 그 어떤 일이나 맡겨주면 다 하는 겁니다. 저도 미상, 예? 타일 작업, 용접, 건설 다 합니다. 저도 농사도 저 김매기도 잘하고 제가 좀 그 노동에는 성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예? 할 줄은 알아. 예, 할 줄은 알죠. 할 줄은 아는 겁니다. 도면도 볼 줄 안다고 자랑하지 않으시죠? 네, 그럼 저 고등물리전문학교 졸업생인데 제가 우리는 제도라 하거든요. 여기서 뭐라 해요? 맞아요. 여기도 제도라고. 제도라 그래요? 네. 예. 우리는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다 배웠고 그다음에 건설하면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배우는 거죠. 어느 학원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에서 배워줍니다. 아니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리는데 이제 군에서 그렇게 뭐 학군 단위별로 맡은 바 일을 여러 가지 할 수는 있는데 보안성이라고 하면은 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경찰 이건 남한으로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이긴 하지만 네. 야 이번에 인민군대 너무 맡고 있는 건설들이 많으니까 대상건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 보안성이 너네 맡아 이렇게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도 건설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아파트 몇 동 지어라. 보이지도 않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여기로 따지면 국정원이죠. 예. 그러면 국정원 간부들이 작업복 입고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 건설을 삽질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말씀 중에 그거를 조금 느껴서 아까도 처음에도 보안성 얘기했고 뭐 별 달고 있는 사람들 보이성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그 몸 쓰는 일, 네. 그 하방의 일을 시켰을 때는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조금 들어와서 한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간부들한테는 그런 게 있죠. 원래 금요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금요노동이라고. 금요노동. 예. 네. 금요일날이면 무조건 간부들 일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은. 네, 일주일에 한 번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동도 있긴 하지만 이 이제 건설 맡겨주는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대상건설 하나씩 맡겨주면서 네네네. 그걸 통해서 또 그 사람들도 노동의 소중함도 깨달아보고 네? 현장에서 또 다시 또 배우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쭉 나누다 보면은 약간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뭐랄까 가치관 같은 거 뭐 이런 차이도 좀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뭐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듯이 다 이렇게 분업화돼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걸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관리직에 있어도 그 밑에서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황해도 과일군에서 나온 과일이 평양으로 가기도 하고 또 평양에서 일하고 생활하던 분들이 또 자기 지역을 따라 다른 곳으로 파견을 나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북이 생각하는 사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것과 조금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북쪽 간부들은 이렇게 혁명가 내려가잖아요. 잘못하게 네네네. 되면 여기를 말하면 숙청. 예? 징계를 받는 거죠. 네, 혁명가 내려가는데 혁명가 내려가는 거 그래서 북쪽 간부도 두려워 안 하죠. 원래 노동자 하다가 간부가 된 사람 말입니까? 그러니까 역시 또 돈 내려가면 되지. 원래대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또 다시 기회가 네, 다시 또 그다음에 더 승급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또 중앙으로 올 수 있고. 네. 쪽 영화에도 그 혁명화 받는 그런 것들이 주인공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주인공 아니어도 뭐 주인공의 아버지가 혁명화 대상이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혁명화 받는 여기서 좀 전에 여기서 말하는 숙청 숙청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뭐라 좌천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네. 표현대로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일반 노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면서 아 국계 사회는 저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나 보다. 어쨌든 그러다가 다시 그 노동자들 밑에 하방에 내려가서 노동자들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면 쉬운 말로 다시 또 뭐라 그래 복귀라 그래야 되나 하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이제 그 간부들을 한 명 키우는데 국가는 돈을 들여요. 우리는 돈을 들인다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돈을 들여서 키운 사람이다. 우리는 남한은 내가 돈 내서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북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버리지는 못하죠. 음. 아깝지 않아요? 이 사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범하게 되면 아래에 내려가서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또 혹은 농민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면서 다시 노동기급의 정신을 다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검증이 되면 올라오는 거고. 그 과정이 혁명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키운 훌륭한 인재잖아요. 네, 그렇죠. 인재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준석 같은 사람들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도 장학금을 주잖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 자기가 잘나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투자하는 게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가 준다고 해도 공동체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장학금을 받았으면 내가 이 장학금을 내가 꽁꼴로 얻었다. 내가 나 잘나서 얻었다가 아니라 이준석도 지금 장학금 받아서 하버드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저는 참 그 눈에 많이 거들먹거려요. 과일 얘기하기 하다가 뭐 참. 제 때문에 막 그것들을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사과농장 생각이 났어. 또 왜냐하면 이 과일군이나 사과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북의 어떤 사회 한 단면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여서 네. 그러면 요 얘기는 여기까지 예,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